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ISS의 이지한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연초에 상승 랠리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뜨거웠던 미 고용 지표에 따라서요, 이 완화 추세를 보이던 미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14일로 좀 예정되어 있죠. 이 미 CPI 발표도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 시간표 다시 빨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연준의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단지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발 물러난 정도라고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긴축 정책이 또 나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의 폭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이제 입은 오히려 더 이제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이 지난주부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작년과 같은 무조건적인 그 급락의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압박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을 일단 큰 줄기로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상황에서의 작은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시간표는 당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축이 아주 강하게 압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이런 기조와 기대감은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지는 인플레 우려와 또 긴축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가능성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이 연준 갈등과 도 첨예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이 미 기준금리 예상대로 5%대에서 멈출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아니면 그 이상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점도표상으로 그 연준의 이제 금리는 5.1% 내외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에서 5.2% 그 사이가 가장 많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일부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6%대 혹은 8%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예측된 금리 인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난주 증시에 일시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 그 위원들의 강성 발언은 이제 일부 의견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금리 인상 때 했던 발언들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지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시장의 지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시장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항상 불안하게 예측했던 파월의 그 FMC 이후의 발언이 악성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최종 금리 인상 그 목표가 5%에서 5.25%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서 한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75bp를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적용을 할 것이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월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25bp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금리
생활 할 수 있는 여유폭이 한 50bp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의 기조로 본다면 급격한 시장에 압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그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5.25%를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2분기 내에 모두 다 채워놓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에서 약 50bp 정도는 예를 든다면 이머전시 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시장 금리는 다음 달에 만약 25bp 정도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무리해서 50bp 나온다면 일단 그 상황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거기서부터는 스탑 앤 홀드,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급격히 불거졌던 시장의 조정에 대한 그 긴축의 압박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CPI 발표와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그 CPI 발표가 상당히 이제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CPI 발표가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2022년도로 제한시키면서 아마 그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한 변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부를 좀 본다면 저는 이제 일단 긍정적인 방향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지난 12월 달과 1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도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부 상승하는 섹터들, 예를 들면 의료보험 쪽이나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적개국소 쪽에서의 일부 반영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부르게 금리 최종 종착점을 크게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5.25% 범위로 좀 유력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CPI,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둔화돼야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강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디스플레이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섣부른 예측을 일단 좀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기적으로 보면 올 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 IT 섹터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IT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좋은 모습 좀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테마들도 예를 들면 AI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나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아마도 그 2월달 CPI 발표와 PPI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 연초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펀더멘탈이냐 모멘텀이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결국은 수급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측했던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미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예측했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일단은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른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수급을 쫓아서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자금 이동이 1월 달부터 유로존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과 아시아 쪽, 그 대만과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쪽에 자금 이동이 가장 많았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본다면 지금은 일단 각 시장별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어느 정도 디스커플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꺾이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 여기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조정이 대부분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한 조정은 사실 추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조정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조정을 활용한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챗봇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뜨거운 상황 속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들어서 이 AI 관련주들 급등락 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제 각국 기업들이 모두 AI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또 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확산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자체가 IT 쪽에 가장 큰 기반을 좀 뒀었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미국으로는 전기차 이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섹터 종목들이 시세가 꺾인다면은 수급이 전환되면서 시장을 꺾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도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에서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컸지만 반면에 상승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혹은 전기차가 지금 여기서 시세가 꺾이면서 완전히 시작 하락을 주도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급상의 변화가 없이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아마도 이번 CPI 발표 전에 수급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혹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지만 수급으로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의 주체가 거의 기관 쪽이고 특히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세 꺾인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도 챗GPT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섹터들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주에 거의 이제 폭락 수준의 10%가 넘는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차별화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AI 기반에서 로봇이나 챗GPT 관련된 섹터들은 단기 모멘텀 테마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시세가 조금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로봇이나 챗GPT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단기 과열권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템포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 형성으로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하나의 섹터와 레벨업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에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그 코스닥의 딥러닝이나 혹은 짧은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의 중대형주도 특히 네이버와 같은 이런 대형주 종목들을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IT 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를 제외하고 테마성으로 옮겼던 종목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크 기업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챗GPT나 로봇처럼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업종과 또 이슈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1월 달 이후에 8조 원 넘는 매수가 우리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8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유입된 자금들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이 세 섹터에 거의 90%에 가까운 집중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생각은 낙폭이 가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를 저점 공략하는 전략,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이 있고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레벨업 섹터로 구분하는 시장이 좀 어려워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실적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는 전기차를 비롯한 그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증시가 좀 쉬어갈 때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낙폭이 좀 나오겠지만 오히려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는 이번 조정 기간 특히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혹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주부터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단기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바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자동차 쪽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4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여기에 미국의 IRA 법안에 관련돼서 악재가 대두되면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시세 반영이 좀 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IRA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증시에 반영된 상태에서 3월부터는 아마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조금씩 호재와 관련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자동차에 분할 접근하는 전략 괜찮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낙폭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던 거에 반해서 주가는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근 1월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지금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번 주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조정을 활용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주도 섹터인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고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 관련된 쪽은 지금 정도의 가격 부담이 크게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주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